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방산주 외국인 러브콜의 고공행진 지속. 중동 리스크가 고조됐다가 일부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방산주들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는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의 위치만 보면 이렇게 높은 걸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성장 그리고 수주 같은 것들이 깔리면서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진 상황에서 수요까지 뒷받침이 되어주면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주가는 차곡차곡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방산주는 상당히 많은 조건을 좀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끝나게 된다면 마치 방산주의 랠리가 끝날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나게 되면 또다시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비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만 하게 되면 한동안 이 종전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런 정책 자금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산업적인 성장 기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일부 조금 소강 상태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이 전쟁이니까 빨리 소강이 되는 게 좋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중동발도 여전히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좀 주요 수출 국가들에서의 이런 기조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작년부터 뭐 미국 수출 1등 기업이죠. 나라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자체가 뭐 거의 2배로 늘어난 상황이고 2등 나라인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이런 방위 산업 에 대한 자금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지금 폴란드라든지 기타 유럽 지역도 이제 아무래도 전쟁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의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다 좋은 내용인데 이 방위 산업은 좀 계약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 있어서 아시는 부분인데 LIG 넥슨 이런 것도 막 30조 이상씩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자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제 장보가처럼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그럼 추가적인 수주적인 부분만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최근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뭐 이제 이벤트에서도 상당히 전시회 같은 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수요가 있는 많은 나라들 수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마 그 영상 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방위산업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폴란드 장관한테 그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앵커가 물어봅니다, 장관한테. 도대체 한국이랑 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 기술력이 나토 회원국의 기준치보다 더 높다.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납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계약을 맺는 데까지만 해도 3에서 5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속도적인 부분 그리고 납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한국과 이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점점 더 독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속도는 정말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런 그 방위 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가동률이 100%가 아직 아닙니다. 더 돌릴 수 있어요. 네. 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기를 갖추는데 정말 그 기술력과 납기라는 시간이라는 이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 부분을 충족하는 K방산에 대한 호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군인 사상자가 지금 전쟁 이래 최대였다라는 소식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중동 그리고 대만 쪽에 이제 이슈까지 하면 아시아까지 각국이 지금 좀 뒤숭숭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죠. K방산의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어떤 부분을 첫 번째로 꼽으실까요? 저는 일단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산은 구조적으로 내수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정말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1년도 하반기부터죠. 이제 대규모 수주가 해외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수출적인 부분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 막 2조짜리 나와서 막 LIG 넥슨 날아가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수주 잔고가 벌써 30조가 넘어가니 뭐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러브콜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얼마든지 추가적인 지역적인 확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매력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점진적으로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거 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도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슈가 없으면 사람들 관심도가 좀 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디게 될 수 있는데 최근에도 9월 달만 하더라도 LIG 넥슨이 이제 천공 이라크 쪽에 또 조단위 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대 이 방산주라고 하죠. 뭐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인데 전부 다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산주를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상반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에게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방산주를 이렇게 볼 시기가 올 줄이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이 방산주가 완벽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 말씀하셨듯이 방산주로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이 각각 7, 8, 9 이렇게 딱 이제 순서대로 잘 좀 맞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매일매일 집계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전일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이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기점으로 보면은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또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대부분 상반기에는 그런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다 수급이 쏠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6월 이후에 7월부터 다시 사는 종목군들은 산업적인 성장이 굉장히 뛰어난다거나, 그래서 조선 쪽도 보시면 조선업도 이제 산업의 사이클 있고 뭐 조선가 계속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거기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산업이 강하고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쪽으로 수급이 또 가고요. 또 하나는 업종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바닥권에 있는 쪽에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 쪽은 이제 전자의 이유로 조금 외국인의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요즘에 외국인의 수급에서 러브콜을 못 받는 게 뭐 밸류업이라는 이런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AI 쪽에서 그쪽을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BAI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신다면 방위산업은 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통해서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이 과연 무엇을 우리 시장에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조건들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글로벌적인 경쟁력, 수주를 담보로 한 어떤 좀 담보된 실적 성장이라든지 혹은 네. 업황의 저점 확인의 턴어라운드, 그렇죠. 국면에 놓여 있는 이런 쪽을 외국인이 현재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미국 대선 역시도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를 정책과 상관없이 양당 모두 중요하게 보는 섹터로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좀 공통분모가 되는 게 방산이랑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제 네.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 변수 포인트가 별로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 쪽만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뭐 돈 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 쪽도 그러한 정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신규 수주들이 꽤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또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빠르게 계약하고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쪽으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좀 쏠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는 스토리로 풀리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에 굉장히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폴란드 장관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유럽 지역에서 사실 이제 원래 유럽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으로 외부에 잘 수주 안 줘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가격과 납기는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국 증시는 아마 이제 대선 트레이드 관련된 쪽이 수급이 많이 쏠리고 거기에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급적인 연속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요즘 아침에 뉴스를 꼽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뉴스를 막 엄청난 양을 쭉 봤어요. 근데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한 소식이 각국에서 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그렇죠.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도 사실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이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탑픽 이 와중에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G 넥슨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로봇 쪽에 상당히 관심이 커요. 그래서 사실 방위산업 쪽에서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에다가 이제 철도가 붙어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위산업에다가 항공, 우주항공 쪽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단기적인 모멘텀을 더 크게 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가 대세이다 보니까 AI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주항공도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똑같은 방산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넥선 쪽으로 조금 더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천궁에 대한 이라크 수주 올해만 하더라도 3, 네. 4조짜리를 벌써 4, 5달 사이에 2건이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주 잔고가 단기간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또 LG 넥스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중동발이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또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대공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넥스원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LG 넥스원으로 제 토픽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넥스원 탑픽으로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 접근 방법 포인트만 딱 한 가지 주신다면 네. 뭘 유의해서 봐야 된다. 포인트 한 가지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파 매매 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한 가격대를 지지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면 단기 차익은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눌림목 매수로 포인트로 접근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오늘이 막 돌파한 날이니까 오늘 종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3분기 실적 시즌 돌파 매매가 성공할 수 있을지 움직임 잘 지켜보시죠. 탑픽은 LG 넥스원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